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장려한 농콩 농사의 수확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수매 예산은 그대로여서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목포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사고 이전에 미리 시행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에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는 오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진도와 해남, 완도, 고흥, 신안 등 전남 5개 시군에서 침수 우려 주택에서 주민 4명을 구조하고 주택 침수 등 호우 피해 98건이 접수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전남에는 오늘 시간당 강수량이 진도 이신 103.5mm, 고흥도와 85.5mm, 해남 78.1mm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많은 보조금과 100% 수매 공약을 걸고 농민들에게 콩 농사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농콩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수매 예산은 그대로여서 또 다른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진에서 한평생 벼농사를 지어온 김정순 씨. 올해 6월에는 2헥타르 논 중 30%인 0.6헥타르에 벼 대신 논에서 기르는 콩, 논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전략작물로 지정해 많은 보조금을 주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량수매 약속까지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논농사는 다 해서 한 60만 원, 70만 원 900평에 짓불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콩 짓불제는 한 110만 원인가 120만 원 나온다고. 실제 전략작물 직불금 1헥타르당 200만 원, 이모작 인센티브 최대 150만 원 등 지자체도 농콩 재배 육성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진 내 농콩 재배 면적은 지난해 176헥타르에서 360헥타르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인근 영암에서도 논콩 재배 면적이 136헥타르로 2배 이상 늘었지만 농가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으니까 작년 재고량도 꽤 많이 남아 있다고 하고 작년보다 작황이 이제 소확이 더 많이 나올 걸로 혹시 이제. 정부는 올해 전국 논콩 재배 면적을 2만 4천여 헥타르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지난해에 비해 35%가량 늘어난 겁니다. 직불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재배 면적이 45.5% 증가한 이래 또다시 큰 폭의 증가로 수확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콩수매를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의 관련 예산은 올해도 1,200억여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정부 재고량 역시 지난해 2만 1,800톤에서 4만 9천 톤으로 실제로 크게 늘어난 상황. 여기에 경기 침체로 콩 소비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농민과 유통업계에선 증가한 수확량을 내다 팔 곳이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를 잡으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기업하고 상대를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 콩은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해준다면 농가들이 판매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AT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매량을 정확하게 추정해 대응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 무대책 재배 장려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수매 대책. 수확철 논콩 공급 과잉으로 인한 대란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이달 초 목포의 유원지 바다에서 시험을 마친 뒤 물놀이하던 중학생이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미 사고가 빈번했던 장소여서 실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안전요원이 배치될 계획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중학생이 빠져 숨진 목포의 유달유원지 앞바다. 과거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다가 사고가 자주 발생해 지난 2006년부터 목포시가 입수를 금지한 위험구역입니다. 사고 이후 같은 장소에는 파라솔 아래 확성기와 구명환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주말은 저녁 9시까지 안전요원 2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게 된 겁니다. 목포시는 사고 다음 날 곧바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익사사고 발생 지역임을 알리는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계도하고 방파제 근처 가까운 데가 미끄러우니까 그런 사람들 진입 못하게 통제하고요. 시민들은 안전대책이 강화된 덕분에 사고 위험이 낮아졌다면서도 좀 더 일찍 시행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사고가 없었겠죠. 당연하지. 방송 누가 듣겠어요? 많이 안전장치를 취한 것 같아요. 뭐 그대로는 사고 나기 좀 힘들겠죠. 평소 물살이 거센 데다 만조시 수심이 4m에 달할 정도로 깊어 사고가 빈번했던 유달유원지. 해수욕장 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 장소는 해수욕장이 아닌 유원지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목포시는 지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곳에 안전요원을 둘 계획이었다며 배치 예정일이었던 지난 5일을 하루 앞두고 사망사고가 났다는 입장입니다. 유원지만의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예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시행한 거라 그러면 매달 또 해수욕장 할 때 더 인원을 추가해서 배치를 하자.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약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투입해서 순찰을 강화하든지 아주 위험적인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지난 3년 동안 이곳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확인된 것만 모두 6명. 목포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해당 장소에 안전요원을 두고 내년에는 5월부터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는 현재 공석 중인 관광경제위원장 후보로 무소속 송선우 의원이 단독 입후보에 임시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과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논란이 된 관광경제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혐의와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인물들을 내세웠다 부결됐고 이후 지역위원장인 김원희 의원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 전남도당 위원장은 누가 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뉴스타임에는 전남도당 위원장의 출사표를 던진 주철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예,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윤석열 정권 철저하게 견제해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호남 민주정권 반드시 창출해내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전남도당 위원장에 출마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우리 전남은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지역계획 부진 등으로 총체적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제를 되살리고 동서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민주당의 근거지 아닙니까? 전남이 위상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뿌리인 전남에서 2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대선에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인 이재명과 함께 호남 중심의 민주정권 창출해내는 것이 저희의 당면 목표인데 지난 대선 때부터 전남에서 제가 처음부터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앞장서 왔고 또 대선 이후에도 당 인권위원장, 전남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아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열심히 싸운 주철현이 전남도당을 맡을 최적임이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간 전남의 경우는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통상의 현역 다선 국회의원들이 도당위원장을 맡는데 전남의 3선 이상 의원님 4분들은 모두 도당위원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재선 의원은 목포의 김원희 의원하고 저하고 둘인데 김원희 의원께서 지난 금요일 날 언론에다가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에 불출마하고 저를 지지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대승적 결단에 감사를 드리고
협의출에 대한 양해와 지지를 보내주신 전남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후보 등록 마감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뜻,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전남도당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우리 윤 대통령의 과오를 꼽으라면은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입니다만 지지율 하락의 핵심 이유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이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에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본인과 김건희 여사 등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권력과 예산을 지금 남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해병대원 특검법만 봐도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는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사상 초유로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김 여사가 연결된 정황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심에 역행하고 국민 이에 군림하는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MBC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입후보한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남 모든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 주철현과 민주당 전남도당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해서 이를 토대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호남 민주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 도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혁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전남도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철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계획적인 도심 확장, 그리고 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활기를 잃은 원도심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핵심은 역시 빈집과 빈상가 등 부동산 문제인데 소유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 개입이 어디까지 필요한지 들여다봤습니다. 번화했던 원도심의 밤거리. 도심을 감싸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은 밤 8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가로등 조명만 눈에 띌 정도입니다. 어둠이 내린 길목 곳곳을 지키는 빈집들은 썰렁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전멸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취재진이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목원동의 빈집은 지자체 공식 발표보다 70% 이상 많습니다. 조사부터 철거, 강제 이행금까지 빈집 대책은 허점투성입니다. 주거 안정과 생존권 보장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영국. 영국의 6개월 이상 된 빈집은 맞춤형 정책의 시행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사회적 기업이 손을 잡고 주택 개량 등을 통해 빈집을 저가 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빈집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재활용하는 거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당근 정책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과세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철저한 빈집 현황 파악. 주택과 거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 카운슬 텍스 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가 빈집을 철저히 조사해
중앙정부와 공유합니다. 빈집 소유주에게는 활용과 철거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강제 책임을 묻습니다. 빈집세가 붙으면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이외에도 강제 수용이나 강제 매각, 빈집 관리 명령 등과 같이 공식적인 강제로 행사하는 정책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유재산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빈집은 이미 전국적으로 13만 채가 넘어섰습니다. 25년 뒤면 전체 주택의 17%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혜택이 중요하겠죠.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강제 권한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약한 정책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소외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신안과 구례 등 9곳의 문화소외 지역 초중고학생 1,3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딩과 1인 미디어 체험, 또 드론과 메이크업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물놀이 안전사고, 또 폭염과 감염병, 식중독 등 8개 주요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예방 요령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남군 매일시장 야시장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여름 특집으로 달달 야행을 개최합니다. 해남 매일시장은 여름 특집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공연과 먹거리 위주로 진행되던 야시장을 문화 공연을 통한 볼거리와 먹거리, 또 공예 체험 등 놀거리를 갖춘 특색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의 정원 문화 확산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원관리사 양성교육을 추진한 완도수목원이 온누리 미래정원 전문가 19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 도입된 정원관리사 양성교육은 정원식물 이해와 식물관리, 정원 조성 방법 등을 이론과 실습 교육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진도군 지산면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 안에 있던 오토바이 2대를 태우고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안 전기실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며 완도군이 적조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완도군은 적재 방제 장비와 황토 적치장을 점검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질병 예방 백신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적조 발생 피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조가 발생할 경우 황토를 활용한 즉시 초동 방제를 하는 등 효과적인 방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 전력 다소비 첨단 산업 유치에 전남이 가장 유리하다는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아리백 활성화가 전라남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 수요가 높아지고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 지역 전기요금이 하락할 걸로 예상돼 전남 지역 내 총생산은 5.6%에서 19% 증가하고 고용도 19,000여 명에서 6만 5천 명 늘어날 걸로 추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연구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앞으로 전력 개통 포화 문제 해결과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 MBC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퀸제노비아 2호 선상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목포 신안 통합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함께 도시재생 대안 마련,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보도에 노력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목포 MBC는 이에 대해 지역 소멸 대응 의제에 지속 집중해 관련 기획 보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해안은 시간당 50mm, 서해안은 시간당 20mm의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범람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목포와 전남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전남 남해안에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대부분 낮에 그치겠지만 전남 북부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무덥겠습니다. 최고 체감더위가 3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이에 따라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열기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덥고 습하겠습니다. 낮 기온 목포 27도, 무안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푹푹 찌겠습니다. 낮에 해남과 강진 28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6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51분입니다. 당분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똑같은 가구, 트렌디한 가구 구입하기 좋은 곳 없을까? 석현동 신청호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다양한 수입 가구와 유명 브랜드 가구가 많은 곳은 석현동 신청호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행복한 가구 쇼핑은 목포 가구 백화점이 정답입니다. 216시간 한돈 숙성육을 특허받은 청결 연탄에 맛있게 구워주는 국탄. 정성을 다한 전라도 상차림에 맛깔나는 사이드 메뉴까지. 찾아주시는 소중한 시간을 맛으로 담아내는 진심을 볶다 국탄. I'm H.O. 난 미래를 잘 알아. 미래를 보고 왔냐고? 그럴 리가. 그냥 그 미래 내가 만들려고. 너도 자신을 믿어봐. 나를 믿다. H.O. 다행히 우리에겐 이런 치과 의사들이 있다. 치과 가기를 망설이는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해가 좋아가 고추 좋은 걸 알고 진주 찾아왔나? 빛깔 좋다. 맥도날드가 맛깔나게 살린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 매콤 고소하네.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청소기. 2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